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진짜일까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영환 원장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치료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죠. 물만 먹어도 대사가 안 돼서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수독증이라고 해서 물이 분해 대사가 안 되시는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은 정상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식단 조절을 하면서 식단을 이만큼 줄이게 되니까 기력이 허한 것을 보호해주는 다른 면역 쪽의 한약으로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데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분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실제로 20년 가까이 다이어트 치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런 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게 먹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적게 계속 먹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폭식을 하더라고요. 쭉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질 건데 중간에 폭식을 하는데 이 폭식한 거를 기억을 안 하시거나 적게 먹는 때만 생각하는 거죠. 혹은 보통 다이어트를 최소한 100일 정도는 해줘야 생활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내 체질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일이란 3개월의 시간 동안은요, 그 중에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누군가의 생일이 있거나 내 생일이 있거나 내 주변 친구들의 돌잔치가 생기거나 혹은 회사에 회식을 하거나 혹은 명절이 꼭 끼어 있거나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거나 해서 먹을 일이 생기죠. 그 날은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참아왔던 날들을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들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내 식욕을 눌러놓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폭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에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아 상태가 된 거잖아요. 억지로 참았으니까. 그래서 간이 이 정도가 내가 대사하는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음식이 왕창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간이 놀라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음식이 많이 들어왔다가 쭉 빠지게 되면 다시 기아 상태로 보고요.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혹은 굶주림, 농사가 잘 안 돼서 굶주리는 기간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오게 되면 간이 지방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다가 폭식을 하다가 안 먹다가 폭식을 하다가 하는 것은 지방간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피하지방을 쌓아놓는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평소에 잘 안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폭식을 하진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항상 식사는 일정하게,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일정하게만 먹으면 그렇게까지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이 먹으면 잘 안 찐다는 말을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 부부들끼리 오면 참 자주 보는 현상인데 먹는 걸 실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으면서도요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끼리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 너 먹었잖아 라고 하는데 이 다른 한 분이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혹은 부부끼리 귀엽게 사랑스럽게 왜 토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먹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먹는 걸 입에 들어가는데도 옆에서 너 지금 먹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정신병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신질환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입에 넣었다가 그냥 내가 먹었다는 걸 까먹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난 정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먹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먹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안 먹는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케이스가 간 보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간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빵이라든지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간을 보는 게 직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간을 많이 보죠? 주부님들이 간을 많이 봅니다. 이것 또한 식사입니다. 식사는요, 제가 아까 많이 먹으면 살 안 찐다고 말씀드렸는데 끼니에 하루에 2끼 혹은 하루에 3끼만 식사를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데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화기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간이 부담을 내고 몸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간을 보는 것도 식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식사가 되죠. 또 간을 보죠. 또 식사가 되고요. 또 중간에 밥을 먹습니다. 저녁 나중에 애들이 오면은 애들 위한다 간식을 차려준다고 간식 차려주는 김에 또 먹게 되죠. 그리고 주부님들 중에서 특히나 이것을 식사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먹고 남긴 것을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것을 식사로 때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식사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남겼잖아요. 아까워서 또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식사입니다. 나는 본인이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게 먹고 나서요, 좀 이따 애들이 먹고 남긴 거, 그것을 먹는 것도 식사니까 그 양을 전부 다 합치셔야 되고, 또 2번을 한 거니까 끼니를 여러 번 먹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2끼 혹은 3끼를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먹는 것, 물론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죠. 막 인스턴트라든지 빵이라든지 설탕이 많은 것들을 많이 먹는 거 말고요, 그냥 정상적인 음식을 하루에 2~3끼 먹는 것.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육류를 많이 먹는다는, 혹은 설탕을 많이 드신 분들이 당뇨나 걸렸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먹을 기회가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먹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쳤을 때 이 3끼 외에 나머지 먹는 것, 간식도 끼니입니다. 간식도 끼니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음식은 적게 먹는데 간식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끼니가 아니라고. 간식도 끼니예요.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빵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4끼를 먹는 거고요. 중간에 또 한번 어떤 것을 먹었다? 5끼를 먹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술은 끼니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술 먹고 안주 먹는 것도 끼니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루에 3끼 이상, 4끼, 5끼, 6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는 적게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호소를 하시면 좀 곤란하죠. 자, 평소에 식사를 적게 먹고요, 군것질을 과자, 떡, 사탕 혹은 입에 달달구리 넣는 것들로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 양은 물론 적지만 그런 것들이 살을 굉장히 많이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 탄수화물도 저는 항상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밥 한 공기 분량이 200g 정도가 되잖아요. 그 밥을 하루에 2~3끼 먹는 것은 별로 살이 그렇게 안 찔 거예요. 70kg인 남성분들을 보통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그런 밥을 3공기 먹는 것 정도는 살이 크게 안 찌고요. 그 밥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찬들을, 정상적인 반찬들, 채식들을 일단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식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것들은 살이 잘 안 쪄요. 그런데 그 외에 끼니들 외에 많이 먹거나, 혹은 그런 것들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군것질거리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것을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끼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게 먹는데 살이 왜 찔까? 적게 먹어도 살 찌는 것들이 그런 거라서 많이 먹으면 더 큰 살이 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만 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물만 드시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런 분들은 심각하니까 빨리 한방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 적게 먹는데도 살이 많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은지 보시고, 지금까지 다이어트 치료를 하면서 나는 적게 먹는데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과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분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이런 것에 속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 다이어트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단이 체중 조절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운동으로 체형과 몸매를 만드는 이 공식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졌고 살찔 만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만 먹는다고, 적게 먹는다고 왜 살이 찔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상생활을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